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여러분들 수학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1학년 1학기 기은고 기말고사 문제를 준비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5번 문항 2점 이은 3분 AB 위에 짜잔 만족해주는 점 C 좌표가 존재하는데 그 좌표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문장 구성에서 우리가 좀 주의할 점 한번 살펴볼까요? AB 위, 이쪽 동네에 AB 연장선이라는 표현도 가끔 보입니다. 자, AB가 있을 때 연장, 더 이어서 더 가는 이런 물론 이제 좌측도 있죠. 이런 곳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로 연장선 하게 되면 이건 주로 뭐 AB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니까 이제 외분점 관련한 문제를 낼 때 많이 쓰는 표현. AB 위라고 했으니까 바깥쪽 되는데 당연히 안쪽도 돼요. 그러면 이건 외분점도 될 수 있고 내분점도 될 수 있다, 이런 거 일단 표현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실전 문제 풀이. AC 길이 돼 있는데 AC 길이, BC 길이 해놓고 2, 3 이렇게 해야 외측 곱하기 해서 2대 3 이런 표현이 되죠.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A, B 좌표가 있는데 2대 3? A에서부터 간 거리 B랑 그러면 2대 3, 2대 3 이렇게 간 요 지점? 그럼 이거 뭡니까? 내분점 AB를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자, 그것만 있을까요? A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B 이렇게 2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1 이렇게 되게. 오호. 그러면 슉슉 이렇게 되니까 이거 무슨 점? 외분점. 좌측은 내분점, 이쪽 외분점. A, B를 2대 3으로 찍고 도착이니까 찍고 도착. 기억하시죠? 외분점 찍고 도착, 찍고 도착. 자, 됐습니다. 자, 그럼 뭐부터 볼까요? 자, 이럴 때 이제 센스 있게 보기를 보니까 좌표값들이 X좌표가 커버리네요. 그럼 외분점부터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A점 좌표, B점 좌표 3,6. 자, 이거를 몇 대 몇? 2대 3으로 외분한다. 공식이 어떻게 되죠? 외분점 공식? M-N 분의 MX2 NX1. Y좌표 똑같은 패턴이니까요. 됐습니다. 2-3 됐습니다. 3은 6 빼기에 플러스 6인가요? 마이너스 6? 이야,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좌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분의 12 마이너스 12 됐습니다. Y좌표 2-3 쭈죽 12 쭈죽 이거 얼마입니까? 빼기 3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B, 마이너스 9. 됐습니다. 자, 3번에 있었네요. 외분점 구해가는 거가 보기에 있었다. 자, 근데 혹시 내분점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분점 공식은요? 아까 봤던 공식에 부호만 바뀌면 되죠. 2 더하기 3 6 뭐가 되죠? 더하기 마이너스 6. 좌표는 0이네요. 2 더하기 3 어떻게 됐습니까? 12 더하기가 되네. 더하기 3 그럼 얼마가 됩니까? 이거 5분의 15? 5분의 15? 5분의 15? 오호. 3이 되겠네요. 내분점 좌표는 0,3 이렇게 되겠죠. 야, 이거 보기 5번에 3, 장난쳤네. 0,3인데. 자, 문제풀이 끝났고요. 자, 주의해야 될 점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내분점, 외분점 관련한 시험 문제가 등장하는데 가장 시험 문제에서 좀 그럴싸한 표현 형태,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점까지 가미된 그런 문제,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표현을 몇 대 몇, 내분, 외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식 형태로 표현됐을 때 그거를 좀 해석해낸다. 그러려면은 내분점, 외분점 표현법, 찍고 도착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표현을 좀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1번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 문제네요. 자,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개수 위쪽에서 미지수 AC 값을 구해서 집어넣어라. ABC 범위가 주어져 있다. 범위 주어져 있으면 됐네요. 자, 연립부등식 풀이 합시다. 2차 부등식 수직선 표시해서 좌표가 나왔는데 동그라미 뽕뽕 뚫어서 좌표는 A, B 크기 순서가 나와 있어서 B를 오른쪽에 했습니다. 크다 되면 오른쪽 이렇게 양쪽. 다음 거는요. BC C가 크답니다. 짜잔. 크다 돼 있으니까 또 이렇게. 뭡니까?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연립이니까 이걸 뭐 해야 돼요? 겹쳐 그려야 되죠? 그럼 B. 자, 그럼 다른 색깔 한번 좀 써볼까요? 자, 오른쪽에서 구했던 걸 한번 살펴보면 B, C. 자, 그럼 겹친 부분. 자, 이렇게 표시해두면 되죠? 되셨습니까? 뭐 평범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최종 결과가 이렇게 돼 있다는 뜻은 이쪽 C 이퀄 8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고 A 이퀄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되겠다. 해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X 최고 A 값이 마이너스 2였습니다. C 값은 8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0보다 작다. 됐습니까? 그럼 수직선 또 표시 마이너스 2 플러스 4 작다는 사이 범위 그 안에 정수는 마일 0, 1, 2, 3 됐습니까? 개수가 좀 조금이라서 그냥 카운팅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자, 5개가 되겠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4 빼기 마이너스 2 됐습니까? 양쪽 다 안 들어가. 거기다 빼기를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이 문제 또 중요한 점이 뭡니까? 부등식 나왔을 때 범위 표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범위 표시를 표시하는 방법을 어려워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좀 안 되죠. 우리가 거듭 말하지만 y는 이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 함수. 그런데 x축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y 값이 0이다. 그래서 y에다가 0을 대입을 해봤더면 b 이렇게 돼서 이거는 뭐다?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돼가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이 근이 2차 함수가 x축 만나는 점 이게 관련이 있다.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등식은 뭐다? 그래서 이제 2차 함수를 딱 그려서 만나는 점이 2차 방정식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2차 부등식은 요게 이제 0 해서 방정식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크다 이런 식. 그러면 여기 나온 이 식이라는 것은 요 값이 또 y 값이었는데 이 y 값이 0보다 크다. y 값이 이 x축보다 위쪽에 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올라간 이런 부분이다. 그걸 만족하는 거니까 이게 알파 베타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거니까 알파보다 x 값이 작을 때 베타보다 클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다 하면 아까 범위 표시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샥. 물론 제 최고차가 양일 때요. 그럼 0보다 작다. 그럼 x축 밑이니까 이 아래쪽이다. 그래서 아까 답 부분에 가서 이렇게 이제 사이 범위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 범위를 표시해가는 2차 부등식 범위를 표시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다시 한번 조금 점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범위 표시할 때는 가급적이면 수직선에다가 나타내서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 숫자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시해가는 것이 실수 없이 풀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풀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자, 다음 문제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락셈과 하는 문제풀이 기운고 13번 문제 계속 진행합니다. ABC 세 거주지역에서 같은 거리에 있도록 시외버스 터미널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A 지역을 기준으로 기준하라고 다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준 잡아서 표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A 지역을 기준으로 B 지역은 25가 있네요. 50, 15, 20, 20,5 요쯤에 B 지역이 있겠고 25 짠 표시. C 지역은 동쪽으로 10, 10이면 여기 북쪽으로 15, 10, 15 짠. 대충 C 지역이 있겠습니다. 10, 15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 지역이 이렇게 이제 삼각형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위치를 정할 때
A 지역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지역은요 지금 같은 거리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죠. 어디에 건설해야 되느냐? 자, 즉 외심을 물어본 겁니다. 자, 외심 문제 어떻게 풀어야죠? 가장 단편적인 첫 번째 방법은 거리 같다가 있죠. 거리 같다. 지금 봤듯이 반지름이니까 거리 여기가 외심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리 같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외심은 어떻게 구하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쭉쭉쭉쭉 같아지는 이 점에서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점 정의 형태로 풀어가는 거죠. 셋째는 또 어떤 거겠죠? 이제 변길이 A, B, B, C, C, A 이렇게 변길이들을 다 조사를 해서 삼각형의 특징이 주어져 있을 때 특징을 이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건 좀 특수한 경우니까 흔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됐습니까? 제일 간편한 방법은 거리 같다. 근데 요거는 시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피한다. 되게 출제자가 줄 때는 맨 위의 문제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연습할 때 많이 나오지만 생각보다 출제 빈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대개는 시험 문제에 주어질 때는 두 번째 거 혹은 세 번째 거가 쓰이게 되는데 희한한 일이죠. 기본 원리적으로 이제 1번 문제가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 또 시험 문제는 그렇게 보편적인 방법을 또 안 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의외로 출제 빈도가 좀 높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들은 좌표가 뭐 20,5, 10,15 이렇게 땅땅땅땅 주어진 거 보니까 이 문제는 저 같으면 수직 이등분선을 좀 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 BC의 수직 이등분선 한번 구해볼까요? BC. 자, 그러면 B 좌표가 얼마였죠? 20,5 이렇게 넣을 수 있고 C 좌표가 10,15 이렇게 넣을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중점 한번 찾아봅시다. 30에 15, 20에 10 중점 찾았고 길기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게 딱 감각적으로 이걸 찾은 건 이제 기울기 때문에 찾은 건데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20에서 10으로 마이너스 10 줄었습니다. 5에서 5 늘었습니다.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로 우리는 이거의 수직을 이용해야 되죠. 수직이 그러니까 기울기 얼마? 1. 자,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BC 직선의 방정식이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equal x 이런 좌표 지원해야 되니까 15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으면 됐죠? 자, 이걸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좌표 잡채를 직접 구하려면요, 이거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다른 데 또 해야 되죠. 가령 뭐 A, B라든지 A, C라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출제자가 보게 되면 그 좌표 이게 P 빼기 Q란 얘기는 P 빼기 Q란 얘기는 뭐죠? X 좌표 빼기 Y 좌표 요 값을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죠? 하하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오 센스 있게 끝났습니다. 좌표를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답은 구했습니다. 자, 이런 면 때문에 제가 좌표를 그냥 구하라가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건설해야 한다. 좌표의 차이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 것은 관계식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를 물어봤다? 기울기 센스 있게 그래서 또 BC를 선택한 거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감각이죠. 계속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간만에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감각 떠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되셨죠? 자, 문제풀이 됐습니다. 외심 구하는 거 보편적인 방법 거리 같다. 다음 수직이등분선 실전 문제풀이에서는 2번이 제일 많이 사용될 겁니다. 됐죠? 물론 처음 진도가 나왔을 때는 이제 거리 같다로 주로 많이 푸는데 좀 지나서 직선 배우게 되면 수직이등분선이 제일 많고 그리고 출제자가 출제할 때는 1번보다는 2번 형태 혹은 3번 형태들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3번 형태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뭐 변길이 다 구해가지고 어떤 삼각형인지 삼각형 특징 파악해서 풀어가는 거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시험 문제를 내다 보면 또 선생님 마음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중요도보다는 출제 빈도가 높다 이런 얘기. 오늘은 수직 이등분선 교점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으차차! 도형 문제 풀기 힘드시죠? 기분 풀어 넣었습니다. 문제 계속 진행합니다. 14번. 원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이 있습니다. 근데 P점은 우와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고 Q점은 Y는 이꼴 X 대칭을 이동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길이를 물어봤네요. 원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가는 것이 좋겠다. 원 정의가 뭐였죠?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점의 개념의 요소가 강한 그런 도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좌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중심만 딱 잡아서 보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을 하나는 뭐 Y축 대칭, 뭐 이쪽 동네 Y 써야 되겠네. 하나는 뭐 Y는 이꼴 X 대칭, Y는 X 대칭 힘든데? 그럼 좌표를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거 봐서 이쪽 동네 와 있겠네. 그래서 이쪽에 뭐 대충 또 원을 띠디디디디 이렇게 그리고 띠디디디 그래서 아하 여기 위에 P 있고 여기 위에 Q 있고 뭐 이런 겁니다. P 있고 Q 있고. 그랬을 때 거리 최대 최소 이런 거 질문하는 것은 또 이게 뭡니까? 원과 원과의 관계가 되죠. 원하고 원하고의 관계. 원과 원과의 관계의 풀이의 핵심은 중심 연결하라. 중심 연결해놓고 나서 문제의 질문하는 바를 신경 써라. 뭐 이런 얘기죠. 호호호. 그럼 끝났습니다. 중심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들을 빼면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고 반지름들을 더 연결하면 이곳이 최대가 된다. 뭐 이런 풀이가 되겠죠. 허허. 거봐요. 중심 연결하면 아이디어가 생긴다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중심 좌표 3, 마이너스를 구체적으로 써가야 되겠네요. Y축 대칭하면 X 부호가 바뀌어서 으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Y는 이꼴 X 대칭하면 XY가 완전히 바뀌어서 마이너스 1,3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두 점 사이 거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루트 어디가 되겠습니까? 5하 2 차이 4 제곱해서 다음 4 차이 제곱해서 16 그러니까 루트 20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중심부터 중심 사이 거리가 루트 20입니다. 반지름이 또 루트 5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2 루트 5를 더 더하기. 근데 이 값 자체가 또 2 루트 5였네요. 와하. 그렇다면 우와 4 루트 5가 문제의 정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그림이 상당히 잘못됐네요. 2 루트에서 이거 지금 둘이면 사진을 나중에 그림이 이렇게 접하게 그려져야 되는 거였군요. 최소값 물어봤으면 0이었겠습니다. 됐죠? 자, 대칭 이동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데 원 전체를 대칭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아이디어. 자, 원은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즉 중심이 이 정점에 해당하고 반지름할 이 두 가지 구성 요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점의 개념으로 본다. 그래서 판단해서 무슨 문제인지 개념을 설정해 간다. 그 다음 원과 원과의 관계가 되는 문제가 됐으니까 그때는 중심 연결해서 어떻게 풀지 아이디어를 또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이 14번 문항의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랑랑랑 락쌤과 하는 문제풀이 기운고 15번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 나왔네요. 서로 다른 4개의 실근 4차 방정식에 이런 일은 없는데 뭘까요? 자, 식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요 4차 방정식 하게 되면 인수분해 2개는 되고 이쪽에 2차 정도 나와서 얘네가 실근을 가지려니까 여기 실근 뭐 이런 형태 이런 2차 방정식 이론은 있는 거죠. 4차식 그대로 풀어가는 이론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형태 문제를 봤더니 아닌 것 같습니다. 왜죠?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이런 걸 상상했는데 이 풀이법은 아니네요. 당황하면 안 되겠습니다. 문제를 꼼꼼히 봐야죠. 자, 얘는 짝수차로만 구성된 보기차식입니다. 그죠? 자, 그럼 어쨌든 인수분해가 쫙 해서 근을 구하게 되면 얘는 x제곱 또는 해가지고 근이 2개가 나오겠죠. 이거를 알파라고 놓고 한쪽을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일단 요 녀석이 풀어서 이렇게 근이 나오게 되면 이 녀석이 다시 x는 하고 구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x는 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에서 이렇게 해서 네 실근이 돼야 되겠죠. 그렇단 이야기는 요 알파 베타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알파 베타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게 돼요? 루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실수가 돼야 돼요. 그렇단 이야기는 이 알파 베타는 무슨 수? 양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어진 저 4차식이 이렇게 근을 두 개 갖는, 즉 뭐 치환한 모양으로 보시면 2차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x 제곱 더하기 2배의 k-1 x 빼기 k 더하기 7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으로 봐야 되는데, 이 2차식이 근이 두 개를 갖는데 그 가진 두 개의 근이 무슨 근? 양수 형태의 근을 가져야 되겠다. 자, 그러면 양양 형태의 근을 가져야 되겠다. 양양 형태의 근을 가지려면 무엇을 조사하죠? 판별식 D 조사해야 되죠. 근 가져야 되니까 짠짠 문제에서 서로 다른 크다. 양수대 여기 또 같은 숫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두 근 합. 그럼 두 근 합 당연히 0보다 크겠죠. 두 근 곱. 양수 곱하기 양수 0보다 크겠죠. 이런 항목들을 조사해야 되겠다. 공부한 김에 또 다른 거 볼까요? D 0보다 일반적으로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론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풀어야 될 건 서로 다른 이론에서 된 거지만 두 근 합 음수 합하면 음수겠고 음수 곱하면 양수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다를 때는 뭐더라? 다 제끼고 두 근 곱 0보다 작다면 조사한다. 뭐 이런 이론이었죠. 이론 공부도 또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이번 문제풀이 좌측에 있는 거 진행하겠습니다. 자, 판별식 D 4분의 D 들어갑니다. 자,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K 마이너스 7 0보다 크다. 두 근 합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부호 바꿨습니다. 부호까지 써야 되겠죠. 0보다 크다. 나중에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두 근 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7 또 0보다 크다 썼습니다. 자, 정리 빨리빨리 들어갑시다.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6 0보다 크다. 이쪽 0보다 작다. K는 1보다 작다. 이쪽 부호 바꿔서 K는 얼마보다 작다. 7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범위 표시 x-3 x 플러스 2 됐고 1보다 작다 됐고 현재 공통 부분 그 다음 또 얼마? 7보다 또 작다 공통 부분 처리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 K는 얼마?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풀이 끝났습니다. 뒤에 계산하는 부분은 조금 속도를 살짝 냈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문제에서 무엇을 풀라고 하는지에 대한 해석. 4차 방정식 서로 다른 4개의 실근 가질 조건 이론 있는 게 아니고요. 주어진 식, 이 녀석이 보기 2차식이라서 근이 나오는데 그 녀석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양수가 돼야 돼서 2차 방정식 근 이론이 나온 거죠. 양수근 가질 조건 요거로 이렇게 문제를 해석해 가는 과정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핵심 이론 정리 부분 좀 이해되셨습니까? 잘 학습하셔서 이런 문제들은 틀림없이 풀 수 있는 영역 속에 들어가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이어서 16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위 점 A, B 됐고 주어진 식의 최대값이다 라고 했는데 주어진 이 식은 도대체 무슨 식일까요?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때 뭐 A 플러스 B 값을 뭐 더해 달라. 자, 볼까요? 이거는요 다시 잘 생각해 보면 A, B 좋습니다. 원의 점. 자, 근데 마팔4 이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요 거리 구하는 공식 그러면 요거 차이를 하니까 A 플러스 4 다시 읽으면 앞불 A 플러스 8 자, B 해주니까 얼마? B 마이너스 4 됐죠? 두 점 사이 거리. 자, 그렇다면 이거를 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게 되면 원이 그려져 있고요. 중심적 뒤집 큰데 그래도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8은 이쯤 있어야 될 거고 마이너스 4 이쯤 됐습니다. 여기 있는 점하고 자 원 위에 있는 점하고 자 원과 점 사이 관계 원도 점의 관점 점점이니까 중심하고 연결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중심까지 거리 최대가 되면 더 연장선에서 여기 AB가 이쪽에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X가 이만큼 8 Y가 이만큼 또 4 이렇게 뭐 구하려고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고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됐습니까?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Y 이런 부분을 주어진 원 방정식에 대입하겠습니다. 됐습니까? 4Y 제곱 더하기 Y 제곱 아까 얼마였죠? 20 Y 제곱 하니까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5, 4, 20 Y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Y 값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X 좌표는 얼마? 4 됐습니다. 좌표 구했네요. 감사합니다. 합을 구하니까 뭐 A 플러스 B는 이꼴 2 이렇게 구해가는 거 역시 문제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주어진 문제에 A 플러스 8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4 제곱 이것이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 A, B하고 8, 4 사이의 거리를 구해가는 문제. 거리에 관한 표현 물론 이제 거리의 제곱이죠. 제곱에 대한 표현식이었구나 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중학교 때랑은 달리 문제에 주어진 식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식들인지를 중간중간 이렇게 좀 살짝 캐치를 해서 풀어야 되는 점이 좀 낯설고 어려운 점인데 연습을 통해서 잘 해결하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할 문제는 19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일까요? 좌표 평면 위에서 중심이 1사분면에 있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 그런데 이 원이 이게 이제 중요하네요. Y축 Y는 이꼴 X에 동시에 접한다. 중심의 좌표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Y는 이꼴 2X 있는데 우리가 구할 것은 이 Y축하고 여기에 접하니까 요 안쪽에다가 원을 이렇게 그려달라. 원이 좀 잘 안 그려지네. 그려달라. 중심 좌표 A가 A, B다. 근데요 반지름이 1이면 이렇게 직각되는 거니까요. 와 A, B A 좌표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1 그림만 잘 그려도 안 해. 1, B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거리가 또 얼마라고요? 1. 즉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문제풀이 점과 직선 거리 이것이 문제풀이의 핵심이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뭐 점검하는 그런 계통이죠. 자, 그래서 2x-y 이퀄 제로라는 직선 1, b 중심좌표 거리 루트 점과 거리 공식 기억하죠? 4, 1 제곱해서 더하기 해주고 또 1b 대입합니다. 2-b의 절대값 반지름 얼마라고 했습니까? 1이라고 했습니다. 풀이 진행해 볼까요? b-2의 절대값 루트 5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b 값은 한번 그대로 풀리고 b-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처리되니까 b 값은 한 번은 2 플러스 루트 5 한 번은 2 마이너스 루트 5 자,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옵니다. 어떤 게 답이 되겠습니까? 어떤 게 답이 되겠습니까? 2 마이너스 루트 5가 어딜까요? 2 마이너스 루트 5 우와 이 값은 실질적으로 무슨 수입니까? 음수입니다. 이 값은 양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안 되는데 이건 왜 나왔을까요? 실은요 아래쪽 딴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요? 지금 Y축하고 접하는 원은요 우와 이런 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접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스치듯이 접하고 여기도 스치듯이 접하고 와, 어휴 그리기도 힘드네요. 자 구했습니다. B값 2 플러스 루트 5 됐습니까? 이 1사분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군요. 또 그래서 좌표 두 개가 나왔으니까 정답 더하기해서 3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계산 끝났죠? 자
문제 주어진 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서술형 답지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풀이 형태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답지를 쓰려면 일사분면에 있고 탁탁 하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A, B다. 이제 그림에서 Y축에 접하니까 X좌표는 1이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메모를 좀 남기셔야 돼요. 그게 이제 서술형 답지 쓰는 방법이니까요. 이해되셨죠? 자, 큰 틀은 점과 직선과 원 사이의 관계는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 그런 문제. 그러니까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뭐 나중에 대입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원방정식 x-1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이꼴 뭐 1 이곳에 뭐 직선을 대입해가지고 뭐 판별식 D 이런 풀이 하시면 가급적이면 피해야 될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점과 직선과의 거리가 원과 직선과의 관계 문제 풀이의 핵심이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락쌤과 하는 문제 풀이 기운고 20번 시작합니다. 서술형 4번 문제 기운고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쁘신가요? 하하. 자, 원에 접하고 수직인 접선이다. 그 녀석이 x축 y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합을 구해달라. 어디서부터 처리해야 되나요? 수직인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겠군요. 기울기니까 2y는 이퀄 x 이런 형태가 되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구할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수직 기울기 곱 얼마? 기울기 곱 마이너스 1 되는 형태를 이용하니까 마이너스 2 우리가 구해야 될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가서 보면 되죠. 원이 그려져 있고요. 반지름 2짜리 마이너스 2인 접선을 슉슉 이렇게 긋게 되면 두 군데나 그을 수 있는데, x축 y축 만나게 되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서 이 삼각형의 넓이 위쪽 아래쪽 아래쪽 괜히 했네. 위쪽 거 구해가지고 2배 주면 되는데. 됐습니까? 자, 그럼 무슨 문제가 나왔습니까? y는 이퀄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 공식을 아느냐 물어본 거죠. 안다라면요 2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2였고 대입하면 5고, 그러면 위쪽 거를 하나를 예를 든다면 위쪽 거는 y절편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y절편 여기는 2루트 5고 x절편은 촥 대입해보니까 뭐 이거 뭐 그냥 루트 5네요. 넓이요? 끝났는데요? 2분의 1에 루트 5, 2루트 5 쭌쭌 치우고 5 슉 됐습니까? 물론 정답은 위아래에 있었으니까 답 10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풀이는 끝났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공식을 알았어야 됩니다 라는 거죠. 근데 공식이 저기 어떻게 나온 거죠? 원래 원방정식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은 기울기가 m인 건 아는데 여기는 몰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됐죠? 자, 이 부분이 또 원과 직선과의 관계니까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라? 점과 직선과의 거리다. 이 거리가 반지름 r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루트 여기 제곱해서 더하니까 m제곱 더하기 1이고요. 0 대입하니까 남는 게 n밖에 없어요. 이게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n 절대값이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처리되니까 이 값을 이곳에다가 딱 집어넣으니까 샥 공식 형태로 나왔던 거죠. 되셨습니까? 자, 공식을 점검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서술형 문제는 다른 배점 높은 문제에 비해서는 좀 쉽다는 거 느껴지시죠? 자, 쫄지 말고 정확하게 풀어가고 대신 또 정확하게 또 답안지에 작성하는 것들 조금 더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기운고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낙건이었습니다. 랑랑락.